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차봤어요입니다. 엄청나게 멋진 차와 함께 오늘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바로 쉐보레의 신형 픽업 트럭 콜로라도입니다. 이제 조금씩 날도 풀리기 시작하고 약간씩 선선해질 때쯤에 이렇게 또 멋있는 바깥으로 끌고 나가기 너무 좋은 아웃도어형 차량을 만나서 또 반가운 마음으로 막 달려왔는데요. 옆에 보면은 또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캐러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뭐 뒤에 요트 이런 것들 견인해가지고 달릴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차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픽업 트럭이라는, 그래서 보시면 뒤에 이런 적재함을 달고 있는 아주 다부진 형태의 친구죠. 픽업 트럭의 정통은 미국이잖아요. 그래서 정통성을 좀 가지고 있는 미국산 픽업 트럭이고, 워낙 이 미국 픽업 트럭을 또 찾으시는, 선호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차량도 생각보다 초도 물량이 막 수입해서 들어오면 바로 팔리고 이런 모델이었기도 합니다. 이번에 새롭게 완전히 풀 체인지를 거듭해서 나왔기 때문에 일단 딱 비주얼 자체가 뭔가 기존의 콜로라도와는 완전히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저는 처음에 이 첫인상을 보고서는 진짜 잘생기긴 했다. 와, 너무 어떤 느낌이냐면 얘를 딱 이렇게 그냥 평범한 주차장에 세워놓잖아요. 갑자기 어디 막 샌프란시스코 막 캘리포니아 막 이런 느낌 나오는 그 느낌 아시죠? 색상도 하필이면 이런 강렬한 레드 컬러인데요. GM에서 굉장히 잘 만드는 이런 레드 컬러이기 때문에 태양을 받고 햇살 아래서 봤을 때, 또 초록초록한 나무 곁에서 봤을 때 이 느낌이 살아난다 라는 거. 보시면 이 가운데 있는 이 라디에이터 그릴이 기존 구형에 대비해서 엄청나게 커진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드는 게 이렇게 블랙 색상과, 그러니까 레드와 블랙이 투톤으로 조합되면서 세련된 느낌, 다부진 느낌도 동시에 만날 수 있고요. 헤드램프가 슬림해졌습니다. 얇게 좀 다이어트를 해서 들어간 거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사실 전면부만 딱 놓고 보잖아요. 약간 SUV 느낌이 들기도 한다라고 느껴지고요. 가운데 보시면 Z71이라고 해가지고 이 단일 트림으로 이번에 국내에 출시가 되었는데 그 트림명이 또 이렇게 들어간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강렬한 또 스키드 플레이트 나와서 오프로드형 차량이다 보니까 하부에 뭔가 스크래치가 나거나 하는 것들을 최대한 막아주는 그런 다부진 요소들도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런 그릴부 하나하나도 엄청나게 많이 조향미를 깎아놓은 걸 볼 수가 있죠. 위에 보시면 이 보닛 부분도 약간 근육질이 이렇게 탁 다부지게 나온 것처럼 입체적인 형상이 나오기 때문에 인상이 단순하지 않다. 자, 측면부로 왔을 때는 픽업 트럭의 정수라고 할 수 있는 이 적재함 공간이 뒤에 널찍하게 자리한 거 볼 수가 있고요. 전면부에서의 인상은 약간 SUV 느낌이라고 했지만 측면부에서는 야, 진짜 세다, 얘 무서운 애다, 이런 느낌 들거든요. 왜냐면 일단 이 길이 자체가 5,400mm가 넘습니다. 구형에 대비해서 사이즈가 커진 거예요. 이번 신형 콜로라도는 전장뿐만 아니라 뭐 전폭, 전고, 축거 그냥 싹 다 커졌습니다. 사이즈를 많이 키워서 나온 차량이기 때문에 실물로 보셨을 때 다부짐 또한 상당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20인치 타이어가 들어가 있는데 AT 타이어 이렇게 껴져 있어서 오프로드도 잘 달려주게 생긴 이 다부진 형상 만날 수 있고, 사실 이 휠 부분도 기존 구형에 대비해서 세련되면서도 강인하고 단단해 보이는 인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자, 이 휠 캡이 안쪽에 박혀 있고 바깥쪽으로 살짝 이렇게 굴곡이 지는데요. 이런 휠에서도 입체성을 느낄 수 있어서 역시 다부지다라는 인상 받을 수 있고요. 이 바깥쪽에 클래딩은 이렇게 아무래도 플라스틱으로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도 이렇게 뭐 한번 파놓는 이런 무늬 같은 거 내놨다는 거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오프로드형 차답게 타이어와 이 클래딩 사이의 간격이 뭐 거의 머리도 들어가겠는데?
자, 콜로라도라는 차명 레터링 측면부 도어 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쭉 뒤쪽으로 오면 운전석 뒤쪽에 주유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냥 눌러서 여시면 되고요. 뭐 별도로 뭘 빼고 하실 필요 없어요. 그 주유건에 그냥 바로 넣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은 편하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후면부로 왔을 때 새롭게 바뀐 콜로라도의 디자인적 감각을 또 느낄 수가 있는데요. 일단 가운데 있는 넓직한 쉐볼레라는 음각 형태의 문이 있잖아요. 요게 단일 트림으로 나오면서 모든 차종에 다 들어가게 된다는 특징이 있고요. 좌우 쪽에 보시면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램프부가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볼륨감이 느껴지고요. 입체적인 형상인 걸 볼 수가 있어요. 테일게이트도 그냥 민무늬가 아니에요. 누가 여기서 살짝 이렇게 바람을 불어가지고 안쪽에다가 살짝 넣은 것처럼 부풀러 오른 이 느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발을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디딜 수 있도록 위쪽은 좀 강한 스크래치의 강한 소재로 들어가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 우측에 보시면 코너에도 사이드 스텝처럼 코너 스텝이 마련되어 있어서 요걸 통해서도 그냥 이렇게 손쉽게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도 있죠. 보시면 측면부에 머플러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바깥쪽이 크롬으로 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위에 쉐보레 마크까지 들어가 있는데 이 머플러 상당히 멋스럽습니다. 뭔가 이렇게 측면부에 빠져 있으니까 더 특별한 느낌도 들고 그러네요. 가장 중요한 적재함 공간도 싹 내려보면요. 와, 일단 이런 게 디테일이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트렁크 가장 바깥쪽에 눈금 나와 있는 거 보이세요? 트렁크에 눈금이 나와 있어서 뭐 수치 같은 거 잴 때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이 데크 안쪽도 마찬가지로 스크래치가 상당히 강한 소재입니다. 이거 제가 요거 지금 손톱으로 이렇게 긁잖아요? 이렇게 해도 얘가 손상이 없어요. 이 데크 안쪽에 보시면 요렇게 레버가 있거든요. 자물쇠예요. 그러니까 이 락을 해제를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마법 같은 공간이 펼쳐집니다. 자, 여기 데크 안쪽을 한 번 더 열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 공간이 그래도 주먹 하나 정도 들어갈 수 있는 깊이고요. 좌우 폭은 이렇게 손바닥 하나를 쫙 펼쳤을 때 길이 정도 됩니다. 좌우로. 뭐 세차용품이나 자잘한 물건들 아니면 장비들, 도구들을 수납할 수 있는 용도로 상당히 편리하죠. 요거 세계 최초로 요 콜로라도에 들어갔을 만큼 요게 정말 딱 오너들을 위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요거 이렇게 만약에 닫아놓고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자잘한 짐을 여기다 어디다 실을 거야? 이 못 싣는다 이거죠. 이제 그런 게 근데 가능하다라는 거. 자, 코너에다가 발을 밟고 싹 한번 올라가 보면요. 오, 좋은데? 오, 상당히 이 공간이요. 오, 다부집니다. 오, 좋은데? 자, 보시면 이 차량 우측에 파워 아울렛도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고리 같은 것도 보시면 8개 정도 나와 있습니다. 이 적재함들 고정할 때 여러모로 유리하게 또 쓰실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데크 램프도 또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딱 보니까는 요게 LED는 아닙니다. 요거 좀 LED로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야, 이 적재 공간이 일단 여유롭게 느껴져서 이 차를 갖고 다닐 맛이 나겠다. 아, 역시 픽업 트럭은 또 요런 맛이 아닌가. 자, 요렇게 실내 들어가실 때는 사이드 스텝이 있어서요, 편안하게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별도로 뭐 이렇게 손잡이는 없어요. 그래서 사실 뭐 하나 잡고 올라가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이 1열 운전석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 챙겨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형 콜로라도 실내에도 앉았습니다. 시동을 한번 딱 켜보면요. 자, 일단은 반가운 게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최신화가 되었다는 거. 11인치의 인포테인먼트 디스플레이 들어가고요. 8인치의 디지털 계기판 들어가는데 이 화면이 아주 시원시원합니다. 사실 여기만 딱 놓고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신형이라 그런지 실내 마감이나 소재감들이 고급스러워졌습니다. 픽업 트럭 하면 그래도 이 기반이 트럭인데 그런 느낌이 거의 안 들고 약간 SUV를 타고 있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이런 대시보드에 이런 소재감들도 이 굉장히 고급지게 느껴집니다. 이 쿠션감도 좀 이렇게 느껴지고요. 다만 위쪽 살짝 찬 소재 나오고 아래쪽
에도 살짝 찬 소재들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플라스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픽업 트럭의 느낌적 느낌은 있다라고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 너무 반가운 게 스티어링 휠이 바뀌었어요. 신형이 되면서 스티어링 휠이 너무 세련돼졌습니다. 픽업 트럭에서 사실 이런 되게 SUV 같은 스티어링 휠을 기대하지 않기도 한데 상당히 매끈하게 나와 있고요. 이렇게 3스포크인데 가운데가 뚫려 있기 때문에 뭐 4스포크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이렇게 활용하기 좋은 느낌의 스티어링 휠입니다. 보시면 좌우 쪽에 버튼이 나와 있는데 이 좌측 아래쪽엔 버튼이 지금 없거든요. 이런 것이 좀 뭔가 더미 공간처럼 느껴져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쉐보레 차량들 특성답게 볼륨 버튼이 이렇게 스티어링 휠 뒤쪽에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재밌는 게 이렇게 차량이 신형으로 최신화되어서 나왔지만 역시 이 변속기는 딱 쌍남자족으로 기어 레버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변속기가 운전자 쪽으로 와도 괜찮잖아요. 근데 살짝 조수석 쪽으로 더 좀 밀려나 있는 거 볼 수가 있고요. 대신에 그 자리에는 이렇게 4륜, 2륜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드라이브 모드들 들어가 있습니다. 오프로드, 견인 모드, 험지 주행 모드 이런 식으로 총 4가지 드라이브 모드로 주행 모드는 설정을 따로 하실 수 있고요. 가운데 이렇게 경사진 곳에 무늬가 드러나 있는데 여기는 이 스마트폰 충전 패드입니다. 안쪽으로 넣으실 수 있고 A타입과 C타입 나란히 좀 이렇게 나와 있어서 활용하기 꽤 좋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이렇게 컵홀더 2개 나와 있고요. 열어보시면 수납 공간이 이 트레이 하나가 나와 있는데 꽤 빤빤한 트레이이고 빼면 깊어집니다. 제 팔꿈치가 거의 찰랑 말랑 할 만큼 깊이감 있는 공간이 나옵니다. 다만 이 좌우 폭은 딱 손바닥을 제가 펼쳤을 때 정도니까 뭐 아주 널찍하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죠. 앉았을 때 이 좌우 대시보드에 동그란 송풍구가 좀 스포티한 느낌도 들게 하고요. 보시면 보스 스피커가 적용이 돼서 좀 사운드에 대한 기대감도 좀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지금 제가 선루프 이렇게 열어놨는데 얘는 수동이에요. 수동이고 옵션으로 선택하시면 한 80만 원 정도 추가하셔야 되는데 그래도 있는 게 좀 덜 답답하지 않나? 자, 콜로라도 2열에도 한번 이렇게 올라가 있습니다. 이 탈 때 보니까 1열 운전자한테만 손잡이가 없고 2열에 앉은 승객을 위해서는 이런 손잡이가 있어요. 심지어는 조수석에도 달려 있거든요. 이렇게 딱 앉았을 때 보니까 제가 제 몸에 맞게 시트를 지금 좀 앞쪽으로 빼놓은 상태이긴 한데요. 레그룸 공간이 한 3개 정도 실현이 되고요. 제 키가 162에서 34인데 이 헤드룸 공간도 여기 보시면 앞쪽이 높았다가 상당히 쑥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공간이 주먹이 2개 정도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으로 나오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 픽업 트럭 2열이 꽤 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사이즈가 좀 커진 영향도 있을 것이고요. 앉았을 때 시트가 생각보다 적당한 경도가 있으면서 느낌이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리클라이닝은 딱 봐도 안 되는 게 보이죠. 할 수가 없죠. 이제 뒤쪽이 다 적재함이다 보니까 리클라이닝은 아예 실현이 안 되는 거 볼 수가 있고 가운데 있는 콘솔 이런 거 뺄 때 제가 진짜 이거 싫어하는 건데 이게 손을 내가 다 구겨 넣어가지고 얘를 빼야 되잖아요. 이게 뭐 이렇게 뭐 좀 잡아당기는 저기 줄 하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 빼야 된다는 거. 그냥 단순하게 컵홀더 2개 나와 있는 정도라는 거. 요건 확실히 픽업 트럭은 2열에 앉은 승객들을 그닥 위하는 공간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다만 2열의 승객들이 가끔 답답할 때 이렇게 리어 슬라이딩 도어를 통해서 뭐 이렇게 좀 살펴보면서 뭐 적재함도 보고 뭐 이럴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에어벤트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거 볼 수 있습니다. 이거 기존에 없었던 건데 요거는 상당히 편하다. 이렇게 되면 2열에 앉은 승객들도 금세 시원해질 수 있다라는 거. 역시 1열과 마찬가지로 2열에도 A타입과 C타입 나란히 좀 나와서 이 2열 공간의 편의성도 어느 정도는 늘려놨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신형 콜로라도 차량을 탑승을 했습니다. 너무 크다. 차량을 이미 이제 몰면서부터요 약간씩 긴장이 조금 되기 시작합니다. 딱 사이드 미러를 딱 보면 적재함까지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그 심쿵
자, 앉았을 때 일단 운전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시트 포지션을 약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 보닛부도 보이고요. 전방 시야각도 좀 널찍하게 나오다 보니 좀 사이즈 때문에 두려웠던 마음이 약간 가시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드네요. 계속해서 운전을 하면서 좌우 사이드미러를 당연히 확인을 하게 되는데, 체킹을 하면서 보면 이 사이드미러 시야가 조금 좁다고 느껴집니다. 운전할 때 좀 시원시원한 느낌은 좀 덜 들어요. 어차피 사이즈도 이따시만큼 길고 크고 이런 차량이니까요. 사이드미러도 좀 더 큼직하게 널찍한 미러가 딱 달려있으면 운전하기에는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네요. 실내를 처음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차가 픽업 트럭이잖아요. 근데 픽업 트럭 같지만은 않은 실내 감성들, 이 변화된, 업그레이드된 최신 감성들 때문에 좀 더 디지털 느낌이 많이 들고요. 그래서 운전할 때 느낌도 트럭을 내가 몰고 있다, 이런 느낌이 정말 상대적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구형 대비해서는 진짜 새로운 차를 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더 낭낭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죠. 처음 주행할 때의 감성 자체가요, 일반 차에 비해서는 그래도 터프함이 느껴지거든요. 아주 조용한 그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길이 아니라 뭔가 더 자연이 막 와르르 있고 좀 그런 곳을 달려줘야 될 것 같다, 더 오프로드를 달리는 게 어울릴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내가 너무 힘을 지금 숨긴 느낌? 자, 이번에 신형 콜로라도 엔진도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약간의 다운사이징을 이뤘어요. 원래 V6 가솔린 자연흡기 엔진이었는데요. 이제는 2.7리터의 4기통의 가솔린 터보 모델로 이렇게 자리를 했습니다. 엔진은 다운사이징을 이뤘지만 효율이나 성능 면에서는 더 좋아졌습니다. 일단 출력 같은 경우도 소폭 향상이 됐고요. 한 18% 정도 올라갔고, 토크 같은 경우가 생각보다 수치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딱 가속을 했을 때 딱 밀어주는 파워가 좀 더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차량은 54kg/m 정도의 토크를 가진 차량이라서 견인할 수 있는 무게가 한 3.5톤 가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중속 한 80km/h 정도로 이동을 하는데요. 상당히 부드럽네요. 야, 주행 질감 자체가 이전보다도 더 부드러워진 것 같은 느낌이 있거든요. 온로드를 주행할 때 불편함이 없이 일상적인 SUV의 거동을 약간은 흉내를 내면서 달려준다는 거. 가속 상황으로 엑셀링을 가하면요. 어머머, 이거 무슨 소리니? 어머머머. 이렇게 달리네요. 응축을 시켰다가 앞으로 뻗어져 나가는 이 느낌이 있습니다. 엑셀을 여러분이 가하셨을 때 바로바로 속도가 그냥 고속으로 오르는 차종은 절대 아닙니다. 사실 비교하자면 쌍용의 렉스턴 스포츠칸 같은 픽업 트럭을 예로 들 수 있을 텐데요. 불과 제가 몇 달 전에 또 그 차를 최근에 타봤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비교할 수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엑셀을 가했을 때 속도를 뻗어내는 이 느낌에서 조금 더 콜로라도가 순발력이 있게 느껴지긴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픽업 트럭을 타보면 조금 더 렉 걸리는 듯한 느낌으로 가속감을 내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얘는 좀 더 충분한 마력의 4기통 가솔린 터보기 때문에 약간은 더 여유로운 느낌이 있어요. 내가 뭐 딱히 그렇게 속도를 계기판에 올라가는 것도 아닌데 이 소리, 요런 사운드는 과하다고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리고 속도의 변화가 크지 않은 상태에서 RPM 같은 경우는 바로 3000 이상을 탁 치고 넘어가기도 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내주는 데 있어서는 좀 부족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이에요. 이거는 또 어쩔 수 없는 이 차량의 무게, 2.2톤이나 되는 강력한 무게와 크기를 생각하면 그렇게 기민하게 반응할 수는 없는 차라는 생각은 들죠. 그러니까 파워는 확실하게 느껴지고 딜레이는 렉스턴 스포츠칸보다 낮다.
그 약간의 딜레이가 아주 없는 것은 아니고 힘을 응축시켰다가 폭발시키는 듯한 특유의 주행감은 이 차에서도 좀 느껴진다. 생각해보면 지금 적재함 뒷공간이 완전 텅텅 비어있잖아요. 아무것도 싣지 않고 달리는 상태인데 차가 뭐 낭창낭창 한다거나 위로 확 떠있는 듯한 느낌보다는 꽤 무게감 있게 아래쪽으로 눌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의외의 안정감이 묵직하게 형성되는 주행감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4륜 모드예요. 그러니까 완전 4륜 상태에서 또 달리기 때문에 더더욱 좀 그런 느낌이 오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제가 한번 2륜으로 바꾼 상태인데, 그러니까 그 묵직한 느낌이 살짝 더 줄어들면서 좀 더 고속해서 이게 훨씬 부드러워지는데요? 2륜이 됐을 때 그 재미는 훨씬 더 높아지는 것 같고요. 4륜으로 다시 바꾸면 벌써 네 바퀴의 접지력이 뭔가 더 땅에 탁 붙어있는 느낌으로 살짝 더 농도가 짙어집니다. 네 바퀴에 고르게 힘을 분배해서 약간은 더 묵직하게 달리는 느낌의 실현이 됩니다. 자, 풀가속을 한번 자, 사운드가 제가 살짝 시끄럽다고 했는데 그 애매한 속도에서 시끄러워지는 거고요. 그냥 완전히 풀가속을 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더 시원하게 가속을 내줍니다. 엄청 잘 달리네요. 가속을 하다가 이렇게 브레이킹을 탁 걸었을 때 브레이킹 감각이 매우 부드럽습니다. 부드럽고 의외로 좀 신사적이기도 해요. 제가 사실 넥선 스포츠 칸을 탔을 때도 주행 감각 되게 괜찮고 재밌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그 비교하자면 콜로라도가 장거리를 탔을 때 훨씬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앉았을 때 시트의 뭐 경도 같은 경우는 그냥 보통 경도 수준인데 주행 질감 자체가 상당히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특히 구형에 대비해서도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들. 그래서 이 차를 이렇게 지날 때 진동감이 없진 않아요. 없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이 정도면 장거리로 오래 차를 몰아도 너무 피곤하겠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는 아닙니다. 특히 이렇게 계속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좀 뚫린 도로에서는 그다지 불편하지 않게 달리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최신 차의 이 새로 나온 차의 그 특성을 좀 10분 살려서 편하게 주행하고자 할 때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적응하실 수 있죠. 사실 차간 간격이 이제 지금처럼 좀 넓은 상황에서는 되게 편하게 주행을 나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차간 간격이 조금씩 좁아지면서 뭐 주차하거나 이럴 때잖아요. 자, 그럴 때 바로 좀 볼 수 있는 후방 카메라가 따로 나와 있으면 좋겠어요. 버튼으로 그냥 딱 하나 누르면 바로 보였으면 좋겠다. 자, 디스플레이 보시면 왼쪽에 이렇게 버튼을 누르시고요. 여기 카메라라고 나옵니다. 이 카메라를 누르셔가지고 보실 수 있어요. 나름대로 위에서 쏴주는 거, 뭐 요렇게 뒤에서부터 바라보는 거, 심지어 앞에 보닛 부분 걸리게 전면 그리고 후면, 적재함 뒷부분, 후면 쪽도 보이고요. 양옆에 보시면 왼쪽 바퀴, 오른쪽 바퀴 해가지고 이 양옆까지도 보입니다. 지금 선 안에 들어와서 알맞게 달리고 있는 거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좌우를 좀 기민하게 사이드미러의 시야각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다만 이게 좀 진입이 이렇게 터치로 말고 손도 좀 많이 뻗어야 되거든요. 이런 거 말고 조금 더 수월하게 좀 가까이에 버튼 하나로 딱 나올 수 있게 했으면 얼마나 좋은 게 제가 지금 애플 카플레이를 연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딱 이렇게 누르시면 바로 이렇게 지도를 볼 수가 있는데, 야, 이게 복지입니다, 복지. 최신 나오는 차에만 이렇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를 연결해서 따로 지저분한 선을 바깥으로 빼지 않고도 내비게이션 어플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시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차에는 더더군다나 막 선을 바깥으로 빼가지고 연결하고 이러면은 너무 트럭 느낌이야. 자, 지금 크루즈를 설정을 시켰고요. 여기 도로 상황에 맞게 시속 80으로 한번. 차선 지금 중앙을 딱 유지시켜주는 차선 유지 표시가 딱 뜨죠.
이 앞쪽에 보시면 비상등 우측에 버튼을 통해서 차선 유지 이렇게 조정하실 수가 있거든요. 중앙을 유지해주는 센터링 기능이 들어가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차가 좀 이 선 안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앞머리가 움직이기 때문에 좀 직접적으로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크루즈 컨트롤 기능 역시 꽤 스무스하게 움직인다. 달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막 이제 덥잖아요, 또. 그래가지고 공조부를 딱 이렇게 실현을 하려고 보니까 버튼 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요거는 편하게 느껴졌고요. 자, 또 하나 좋은 게 이 차량에 열선과 통풍이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조수석과 운전석에 모두 다 들어가기 때문에 바로 버튼을 통해서 통풍까지도 이렇게 좀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거. 사실 타면서는 픽업 트럭이 진짜 매력이 있는 차종이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거든요. 아까 전에 한강공원에 차 잠깐 세워뒀을 때도 막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차도 이번에 신형이 되면서 너무 멋있게 나왔고, 문제는 결국 가격인데요. 차가 싹 바뀌고 좋아지고 고급져진 거 오케이, 가격도 너무 고급져졌다. 이제 콜로라도는 좀 만만한 차의 느낌은 아니게 됐습니다. 이전 2세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4천만 원대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차량입니다. KG 모빌리티의 렉스턴 스포츠 칸 같은 경우도 픽업 트럭인데 국산 픽업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도 한 4천만 원 중반 정도에 구매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미국산 정통 픽업 트럭을 국산 픽업 트럭이나 별 가격 차이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게 콜로라도의 진짜 매력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7,279만 원으로 무려 3천만 원 가까이가 올라가게 됐습니다. 아하, 풀체인지가 나와서 진짜 가격이 많이 오르면 막 500, 600만 원이나 올랐습니다. 놀랍습니다. 막 이러는데 그 모든 걸 다 뛰어넘는 엄청난 인상분이죠. 무려 3천만 원이 올랐다는 게 턱소리 날 정도로 가격 인상분이 높기 때문에 정말로 그만한 상품성이 확 느껴져야 이 가격은 정말 이해될 만하다라고 생각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전반적으로 주행을 하면서 사실 아쉽거나 그런 거는 거의 없거든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게 7천만 원 가까이 내가 줘야지 사야 되는 차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는 완전 하나를 탁 치고 가는 키포인트는 조금 약하다. 근데 이제 보스 스피커가 또 들어갔으니까 살짝 음악을 한번 플레이를 해보면, 항상 그대에 지쳐있는 마음에 조그만 위로 돼줄게요. 보이스가 강조되는 음악이 들으니까 소리를 꽤 꽉 채워주면서 약간 그 세밀하게 음가를 나눠주는 느낌은 부족합니다만 전반적인 공간감, 음향감은 있게 느껴집니다. 딱 이렇게 진짜 온로드에서는 이런 선루프 좀 열어놓고 시원하게 좌우로 바람 쐬면서 그 미국 서부적 감성을 느끼면서 주행을 하는 그런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런 보스 스피커 사운드를 같이 결합시키면 주행하는데 재미는 확실히 커질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전반적인 사양만 놓고 봤을 때는 여전히 비싸다라고 느껴지는데요. 진짜 이 차량의 또 진가는 오프로드, 좀 험지, 좀 고약한 노면들을 달릴 때 드러나기 때문에 산을 한번 좀 올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짝 더 노면이 고르지 못한 구간들을 지금 많이 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부드럽다는 말이 계속 나오네요. 벌써 약간 이렇게 바운싱이 많이 일어나는 노면에서 약간 오프로드의 그 밸런스를 느끼게 하거든요. 자, 계속해서 지금 드라이브 모드는 따로 설정하지 않고 그냥 일반 노멀 모드 돌렸었는데요. 오프로드 모드로 좀 바꿔서 주행을 해볼게요. 간다. 이제 조금 살짝 쿵 이렇게 험지 구간을 오르면서 일반 모드로 올랐을 때, 자, 요런 상태인데요. 오프로드 모드로 바꾸고, 야, 오프로드 모드 상태에서는 살짝 하체가 더 단단해지는 걸 느낄 수 있어요. 자, 요렇게. 자, 그렇죠. 이렇게 막 산길을 오르는데 힘이 좋네. 이렇게 산에 정말 우둘투둘한
상당히 차가 거동을 잃기 쉬운 곳에 와 있는데 차가 잘 잡아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 오면은 또 좋은 차다라는 거를 느끼게 되네요. 야, 산속을 좀 달려보니까 그래, 이 차량은 이렇게 오프로드까지 즐길 수 있을 때, 딱 이걸 끝내고 났을 때 탈만하다. 역시 미국 정통 픽업 트럭이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예, 근데 뭐 여전히 가격이 조금 비싸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부담스러워 하실 영역은 있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은 또 살짝 이렇게 산길만 올랐지만, 뭐 아까 말씀드렸던, 오프닝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라반, 뭐 요트 이런 거 달고 이제 움직여 보면은 그때는 진짜 매력이 느껴질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러나 또 국산 픽업 트럭이라는 또 강력한 경쟁자가 가격적인 면에서 좋은 친구가 있기 때문에 콜로라도의 그 인기가 과연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요거는 또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차는 됐다 재밌고 듬직하긴 합니다.